이번 시간은 행정법의 법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통치행위를 보셨죠? 특히 여러분들 통치행위에서 사명권 행사와 관련해서 사례 문제도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판례 같은 경우는 그 기본 이론을 우리가 기본 이론에다가 사례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만 잘 정리되고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법의 법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것도 기본적으로 잘 나온 파트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사례 문제 특히 여러분들 행정법의 법원 관계에 대해서 뭐 여기 그 국제법 있죠? 국제법의 효력과 관계에 대해서 헌법 제6조 1 제1항과 관련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법의 법원 먼저 여러분들 그 17페이지 보시면 뭐 상문법원, 불문법원 있죠? 우리 대륙법계의 법 전통에 의해서 성문법주의, 우리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미법계는 불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가 원칙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불문법원으로서 행정관습법, 판례법 조례가 인정되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건 필요 없고 뭐 개념부터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개념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우리가 테마가 이제 행정법의 법원이에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요 개념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의 부분에 해당되는데 여러분들 먼저 행정법의 법원하면 행정법의 인식 근거 또는 존재 형식을 의미합니다. 자, 행정법의 인식 근거 또는 존재 형식 매우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식품위생법이다, 식품위생 영역이다, 또 세무행정 영역이다, 재무행정 영역이다, 또 우리가 도로교통행정이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행정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는 도로교통에 첨가하죠. 저도 오늘 마침 여기 또 학원에 나오고 또 여러분들도 학원에 나오고 모두 도로교통에 첨가하는데 자, 도로교통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 오다가 예를 들면 이거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도로교통에 관해서 또 사고가 났다. 또 도로교통법상 법령을 위반했다. 그에 따라서는 행정제재가 주어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도로교통에 있어서 도로교통 행정 영역에 있어서 도로교통에 관한 행정법의 인식 근거 뭐가 되겠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행정법은 통일된 법전이 아직 없어요. 도로교통에 관해서는 이쪽에 이제 도로교통 행정법의 인식 근거 또는 존재 형식입니다. 인식 근거.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인식 근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자, 제가 오다가 경찰관이 저한테 무단 횡단했다. 중앙선 침범했다. 각종 또 행정 제재 처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인식 근거 지금 보면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법의 인식 근거 또는 존재 형식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행정법의 인식 근거로 보는 학설도 있고 존재 형식으로 보는 학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뭐 당장에 도로교통 사고 발생했다. 또 무단 횡단을 했다. 중앙선 침범했다. 그래서 사고 났다. 인명사고가 났다. 물적사고가 났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도로교통 행정에서 행정법의 존재 형식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니까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있어서 도로교통 행정 영역에 있어 자, 행정법을 가져와 봐라 하면 여러분들 상문법전을 갖고 올 거예요. 도로교통법전이라는 상문법전을 가져오겠죠. 그럼 우리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도로교통법 또 시행령 시행규칙 상문법으로 이루어졌구나. 상문법으로 존재하는 거 알 수 있죠. 알 수 있고 존재 형식을 알 수 있고 자, 그 내용을 딱 떠들었더니 중앙선 침범 그죠? 또 과속 무단 횡단 금지 있죠. 자, 그에 대해서 그 위반했기 때문에 자, 이때 도로교통상 행정 제재가 주어지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자, 우리가
딱 법을 딱 보고, 아, 내가 도로교통법 위반했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법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에 복종하고 제 신분증 주고, 그죠? 그에 대해서 다른 행정처재를 받습니다. 이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적 의의에서 보시면, 그죠? 두 번째, 그 기능 역할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우리 일반 국민에 있어서는 행위규범성. 우리 일반 국민에게서는 행위규범성이죠. 그렇죠? 행위규범성, 우리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죠. 자, 행위규범은 쉽게 말하면 어떤 그 행정활동의 그 기준이 드는 법규범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재판규범으로서 그 기능을 또 담당합니다. 그죠? 그 재판규범. 자, 우리 재판관, 판사를 구속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행위규범성, 또 재판관에 대해서는 재판활동이 그 기준이 드는 법규범으로서 재판관을 법적으로 구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히 그죠?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도로교통에서 과속이 있는가 없는가? 중앙선 침범이 있는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 시비가 발생하죠. 그죠? 자, 중앙선 침범이 있다, 과속이 있다. 해서 인명사고라든지 또 대물사고가 나면 이에 대해서 그 법적 책임을 갖다가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도로교통 경찰 행정기관은 이 도로교통법, 법령을 근거로 해서 일반 국민을 갖다가, 그죠? 잡죠. 잡아서, 아, 지금 보세요. 자, 우리 지금 다 찍었습니다. 그죠? 지금 다 우리 보시면 다 촬영 장비가 있죠. 그거 찍어가지고, 보세요. 예, 증거 삼죠. 그래서, 이렇게 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났으니까 법적 책임지세요. 사망사고 나면, 대인사고 나면 구속입니다. 또 음주운전 사건이잖아요. 이런 거. 또, 그죠? 내가 억울해요. 나는 중앙선 침범 안 했어. 다른 차량에 예? 이런 위법 행위가 있는데 착오로 인해서 내가 한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억울하면 이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죠. 이때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판관이 이때 그 재판의 근거로 재판의 기준으로 삼는 법규범이 바로 도로교통법령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행정법규범은 잘 나와요. 자, 기능을 제가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양가로 2번에 법원의 범위가 나와요. 요게 이제 그 시험에서 잘 나와요. 요게 종종종 잘 나오는데, 잘 나옵니다. 자, 행정법의 법원은 이렇게 행위규범성과 재판규범성이 있고 일반 국민과 재판관을 구속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범위가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설이 있어요. 학설상 협의설이 있고 광의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협의설, 광의설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 협의설 갖다가 법규설이라고도 해요. 법규설. 또 이렇게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갖다가 행정기준설로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규설, 행정기준설 이렇게. 자, 법규설이 현재 판례 입장이에요. 현재 판례 입장이고 이것이 현재 행정법학계의 다우설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대국법규는 성문법을 기준으로 하죠. 성문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법규성이 있는가? 성문법, 불문법 마찬가지예요. 법규성이 있는 것, 즉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성이 있는 것만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성문법원, 불문법원이 있는데 성문법원, 불문법원에서 법규성이 없는 걸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 두 가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성문법원을 기준으로 불문법원에서 우리 행정관서법 판례 조례가 있죠. 이거 빼고 원칙적인 형태로 해서 보시면. 자, 우리 성문법을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헌법 있죠, 법률 있죠, 명령 있죠, 그 다음에 조례 있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명령 보시면 이게 행정입법인데 협의 행정입법이죠.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법규성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있는 거. 그렇죠. 행정입법으로서
법규 명령이 있습니다.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규칙, 행정명령이 있죠. 행정규칙이 있어요. 보면 여기 뭐 불문법 있는데 불문법 놔두고 원칙적 기준 형태로 해서 자 여러분들 법규성이 있는 거 이거 보세요. 헌법, 법률, 조례규칙은 법규성이 행정과 관련된 사항이죠. 헌법도 특히 행정과 관련된 사항, 또 법률, 조례규칙은 당연히 법규성이 인정돼요. 이 법규성 다 인정됩니다. 인정돼요. 헌법, 법률, 조례규칙. 그 다음에 법규 명령, 그죠? 헌법, 법률, 법규 명령, 조례규칙은 법규성이 있죠. 법규성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명령 중에서 이 행정규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법규성이 있는 것만 행정법의 법원이 된답니다. 이렇게. 이거 없다고 보죠. 이거 행정법의 법원이 안 된다고 봐요. 행정규칙이죠. 이거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광의설 보면 행정기준설. 행정기준이 뭡니까? 행정규칙이 바로 행정활동의 기준, 행정기준이 드는 법규범이죠. 그래서 행정기준설에 한다면 무슨 얘기냐? 이 행정기준설에 한다면, 야, 오늘날 봐봐라. 이 행정이 자기구속이 법리 있죠? 행정이 자기구속이 법리 있잖아요. 자, 행정이 자기구속이 법률과 같이, 이와 같이 재량준칙이죠? 재량준칙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과 결합돼서 법규에 준하는 성질을 갖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행정규칙도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행정기준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규설에 의한다면 어때요? 그죠? 협의설에 의한다면 우리 판례에 의하면이죠. 우리 판례가 들거든요. 그럼 법규 명령만 보고 행정규칙은 빠지죠. 이해돼서 아니다. 헌법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 법률도 그렇고 요거 그죠? 법규 명령 당연히 인정되고 행정규칙도 모두 다 인정되고 요거 둘 다 인정되고 이와 같이 행정규칙까지도 모두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게네요. 그래서 광의설이에요. 광의설. 또 행정기준설이라고 해요. 행정기준설. 그죠? 이렇게 대비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기준설이 이 행정기준설이 법규설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넓은 학설이죠. 범위를 넓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광의설 행정기준설을 한다면 시험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광의설을 한다면 보세요. 그죠? 행정입법으로서 협의행정입법이죠. 입법으로서 법규 명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도 이렇게 바로 행정법이 법원이 된다고 봐요. 그죠? 요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법규서는 어때요? 이 법규서는 어때요? 법규서 같은 경우는 그죠? 행정입법 중에서 그 범위를 좁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규성이 있는 법규 명령만 행정법의 법원이 되고 행정규칙은 행정법의 법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좁게 보고 있죠. 그래서 협의설이라고 합니다. 협의설, 법규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내용까지 요게 이제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한 3번, 4번, 5번 나왔어요. 최근에까지 나온 것은 3년 전에 나왔습니다. 다시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범위에 대해서 제가 노란 글을 쓴 이유가 이런 거 뭐 나오면 100% 맞추셔야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이제 이를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릴 일 없죠. 그래서 뭐 협의설, 광의설, 자 다시 법규설, 판례가 두고 있어요. 행정법학에 대해서는 행정기준설, 광의설이에요. 행정규칙까지도 이런 이유 때문에 재량준칙이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에서 법규에 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행정규칙도 행정법의 법원으로 봐야 한다는 학설이에요. 이렇게 좀 참 잘 나오고요.